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은행이자보다는 배당이 좋은 이유라는 영상이고요. 제 채널에서 꽤나 인기가 많았던 미국 주식 세금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보자 라는 그 영상의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끔 개인적으로 이러한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이 채널이 유용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저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크레딧 카드, 호텔 마일리지 관련해서도 여러 영상들이 있고, 재정 관리, 즉 Roth IRA, 401k, 텍스, 이러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 저의 채널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도 재정관리 101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오늘 필요한 부분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7%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행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실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저의 투자 사례를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 이 부분도 영상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금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여기 오른쪽 위에 나오는 이 링크를 통해서 먼저 보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물론 저는 세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모든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미국에 사시면서 놓치기 쉬운 그런 세금 관련 정보들을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요. 그 중에 한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옛날에 찍은 거기 때문에 2019년에 텍스 브래킷을 가져오긴 했지만, 제가 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은 수입은 오디너리 텍스 레이스로 적용이 되고, 이렇게 받은 수익은 캐피털 게인 텍스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걸 다 다룰 건 아니지만,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은행 이자와 그리고 이 배당금에 대해서 이 텍스가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네모를 친 이 부분도 저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2023년 올해 텍스 브레킷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레이트과 이 범위들은 오디너리 텍스 레이트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금액들이 캐피털 게인 텍스 브래킷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six figure 고액 연봉자도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 8만 불의 연봉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8만 불에서 처음 11,000불에 대해서는 10%, 그 다음 범위에 대해서는 12%, 나머지에 대해서는 22% 이렇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8만 불의 연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캐피털 게인이 있을 때, 자, 8만 불이 이 사이에 속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15%를 내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15%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큰 부자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캐피털 게인 텍스를 15%를 내고, 여러분들의 오디너리 게인은 여러분들의 인컴에 따라서 22%, 24%, 어떤 분은 32%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편의상 22%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15%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와 22%를 비교할 때 과연 이게 7% 차이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배당으로 100불을 받고 이자로 100불을 받으면은 각각의 텍스 레이트를 적용해서 15불, 22불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국에서 수포자도 알 수 있는, 수학 포기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A 대 B와 C 대 D가 같다면은 A와 D를 곱한 값과 B와 C를 곱한 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 대 3과 4 대 6이 같다면은 2와 6을 곱한 값과 3과 4를 곱한 값이 12로 같다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자, 15불 대 22불을 100으로 놓을 때 이 물음표가 뭔지를 볼 때,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이 물음표가 146.6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레이스로는 7%가 차이가 나지만 이거를 쪽 100으로 풀어봤을 때
146을 나오는 걸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이자를 100불을 받고 배당으로 146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세금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7%가 아니라 46.67% 차이가 같은 세금을 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져온 자료는 구글에서 제가 현재 은행들이 몇 퍼센트 세이빙 어카운트에 이자를 주는지 가져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세이빙을 쓰지만 다른 은행들을 볼 때 5% 넘게 주는 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은행 이자를 5%로 가정을 해도 그렇게 비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파월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검색해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몇 년간 0.25%에서 현재는 5.25에서 5.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도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은행 원금이 2,000불 정도 있고 실제 은행 이자는 컴파운드 인트레스트, 즉 복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예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심플 인트레스트, 단리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은행 이자가 현재 5% 준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자가 100불이고 22%를 적용해서 내가 내야 할 텍스는 22불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배당주 예를 가져왔는데요. 배당을 9.2% 주는 알트리아부터 배당을 3%대 주는 코카콜라와 넥스트 에라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배당률이고요. 알트리아부터 버라이즌, 파이저, 쉐브론, 코카콜라, 넥스트 에라 에너지 배당률이고요. 이 기업들의 5년 평균 배당 증가율은 이렇게 됩니다. 은행 이자가 이 어딘가에 사이에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텍스를 22불 내고 15%를 낸다고 하면은 개인이 146불 정도 돼야 되고 현재 배당률을 적용했을 때 각각의 이만큼의 주식을 보유한다면은 22불 정도 텍스를 내야 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배당 투자를 고려할 때 예를 들어 전통 배당 기업인 코카콜라는 5년 평균 3.3%, 즉 이게 5년에 3.3%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배당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걸 5로 나눴을 때 배당 평균이 3.3%, 하지만 요즘 좀 떨어진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3.2% 배당률에 11%가 평균 증가 배당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보단 낮은 배당률이지만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페이아웃 레이시오를 고려하고 이 평균 배당 증가율과 그리고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면은 이러한 주식들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 세금 혜택을 잘 누리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영상은 제가 4년 전에 제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 올린 처음 영상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오글거려서 이 영상을 못 보긴 하지만 이 영상에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의 재정관리의 펀디멘탈이 되는 그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거나 상속을 받지 않는다면은 재정적 여유나 재정적 자유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컴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고 익스펜스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남은 넷 인컴, 저는 저축 가능 밸런스라고 했었는데 이 넷 인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세금 관련해서는 이 익스펜스에 대한 내용이고 역시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익스펜스를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자본주의의 대장인 미국은 자본이 있는 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줍니다. 동시에 자본이 없는 자들에게는 세금을 걷습니다.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오디너리 텍스를 내고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을 월급을 받고 거기에서 저축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도 오디너리 텍스를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은 오디너리 텍스보단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야 하는데 실제 저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배당일기 영상에서 찍었고
따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지만 이렇게 제가 올해 엔비디아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 스크린샷은 M1 파이낸스에서 가져온 거고요. 제가 엑셀을 다운로드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파란색 네모로 친 부분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1년 내에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8월 23일과 24일에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이 매도한 날짜 기준으로 1년 안에 매수를 했던 거는 소액 정도, 아마 배당을 받은 금액을 이때 조금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샀던 이 금액만 오디너리 인컴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캐피털 게인 텍스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7월달 영상에 올렸던 게 팔기 전에 제가 엔비디아를 47.2주를 갖고 있었고요. 이때 소액으로 샀을 때는 0.25주, 0.16주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그 합이 0.42주 정도 되고, 이거를 총 개수로 나눴을 때 0.9%가 됩니다. 그래서 0.9%가 오디너리 게인이고 99.1%가 캐피털 게인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총 매수 금액은 9,183불이었고 제가 팔았던 매도 금액은 22,157불이었기 때문에 텍서블 인컴은 12,970불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22%를 적용하고 0.9%를 적용할 때 25불 68 정도 되고, 이 텍서블 인컴을 캐피털 게인 텍스 레이트과 99.1%를 적용하면은 1928불 정도 되어서 제가 올해 엔비디아를 팔았을 때 이득에 대해서 내야 할 텍스 금액은 1950불 정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텍서블 인컴을 100% 오디너리 게인을 내야 한다면은 이 금액에서 22%를 곱할 때 이러한 금액이 나오고요.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빼면은 우연히도 딱 900불로 떨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단타로 이만큼의 금액을 벌었다면은 2850불을 내야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고 캐피털 게인 텍스를 받을 때 2000불 밑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는 인컴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되고, 대신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라면 은행 이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쭉 봤지만 나는 아직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3개월 후, 6개월 후에 큰 돈이 나가야 하는 그런 목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은 단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4에서 5% 이자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훨씬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어쩌면은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얘기한 세금이 그때그때 내는 게 아니라 1년을 몰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아꼈는지 잘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는 것은 나중에 자산이 크면 클수록 더 천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부자들은 이러한 컨셉을 적용해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장기적으로 실행을 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나가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인컴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고 익스펜스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남은 넷 인컴을 어떻게 유틸라이즈 하냐가 승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포모를 느끼거나 나는 이미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2잡, 3잡을 하면서 아니면은 회사를 옮기면서 인컴을 늘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들을 줄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남은 금액들을 어느 정도는 은행에 쌓아두고 어느 정도는 내가 주식을 하든 어떤 것을 하면서 내가 자본소득을 끌어들이고 이 자본소득을 통해서 세금을 덜 내면서 어떻게 이런 세 가지를 선순환할 수 있지라는, 이 세 가지가 삶으로 자리 잡는다면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까진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